이번에는 변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지정하고 b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은 3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모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 더하기 c를 구한다면 이것은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c라는 변수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다양하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변수를 쓰고 여기 10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치면 100이 나오겠죠. 또 한글을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라는 값을 200을 넣고 사과라는 값을 물어보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수와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되고 데이터형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변수는 이제 이렇게 정수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파이썬이 이제 C 언어와 달리 여러가지 데이터형을 넣을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사실은 이제 변수 값과 그리고 데이터 값이 각각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변수명은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데이터가 바뀌면 또 다른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a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10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a라는 변수에 이제 자, 이렇게 a라는 변수를 우리가 100이라고 지정했을 때 이제 이 a라는 변수가 어디 들어 있는지 그 주소를 알아내는 함수가 id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값과 그리고 이 a의 주소를 이제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100을 가리키고 그리고 a의 주소는 이제 이런 숫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도 또 어딘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100이라는 이 값에 이제 id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가 바로 이제 a의 주소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a라는 변수가 있고 또 100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다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 a에는 100을 가리키도록 100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만약에 a 값을 이제 이렇게 1이라는 값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a 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 a는 이제 101이 되는데 그러면 이 a라는 값과 그리고 이제 이 101이라는 값의 주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이제 101로 바뀌었고 그리고 101의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제 a의 주소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이 주소가 바로 101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변수 a가 이제
변수 a가 있을 때 a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가 가리킬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값의 주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값이 바뀌면 주소가 바뀌는 거죠. 이것은 시언하고 다릅니다. 시언의 경우에는 변수가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바뀌는데, 그래서 값이 바뀌더라도 그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그것이 아니라 변수는 따로, 데이터는 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바뀌면 그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어떤 변수를 지정하고 거기다가 그 형에 맞춰서 데이터를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담는 그 메모리의 양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것도 각각 데이터형을 정하고 값을 넣는 것이 아니고, 또 정해진 주소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여 연산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변수 실습을 했는데요. 변수 실습을 한 이 파일들은 전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면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폴더가 지금 이제 테스트 폴더 안에 있는 테스트라는 지금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것을 보려면 이 탭에서, 브라우저 탭에서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홈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처음에 내 컴퓨터에 이제 내 작업 폴더에서, 루트 폴더에서 도큐먼트라는 폴더 들어갔고, 그 안에서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폴더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도큐먼트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 도큐먼트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을 한 게 이제 이 테스트 폴더였죠. 그리고 이 테스트 폴더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파일들이 ipynb라는, 그러니까 파이썬 노트북이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에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불러보시면 이제 여기에 테스트 파일이 지금 올라왔고요. 이건 아까 작업하던 파일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 실습을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이렇게 쳐놓고 실습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불러와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홈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여기서 보면 연산자가 있죠. 이 파일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산자 실습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파일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산술 연산자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뭐 1 더하기 2 하고 Shift Enter 키를 눌러주면 이제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2 곱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3, 이걸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2 곱하기 10 이렇게 해도 2의 10제곱이 되겠죠. 2의 10, 에스테릭스 두 개를 붙이면 연산자가 이제 거듭제곱 연산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1024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파워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2, 10을 하면 2의 10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2048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눗셈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연산자는 슬래시가 되는데요. 슬래시를 두 개를 붙이면 이제 정수 연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5 나누기 3을 하고 5 나누기 3을 했는데 그 이제 몫을 구하는 거죠. 몫이 1이고, 그리고 5% 3을 하면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은 것을 파이썬에서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튜플이라는 것입니다. 튜플은 가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연산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연산자는 두 양이 같은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 5하고 같은가. 이제 등호를 두 개를 붙이면 이것은 이제 이것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3과 5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물어보죠. 그래서 이것이 옳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fals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와 equal을 해주면 not equal, 즉 이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3하고 5하고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tru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은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false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를 알아보죠. 대입 연산자는 그야말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다 이 말이 이제 사실 대입 연산자를 쓴 겁니다. 같다는 게 아니라 2라는 값을 A에 대입한다 이런 뜻이지만 파이썬에 정확하게 말하면 2라는 값을 A에 이제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가로를 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튜플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묶으면은 값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입 연산자, 또 다른 대입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대입 연산자로 이제 자, 이제 이것은 이제 A는 A 더하기 2 이렇게 지금 써졌는데요. 자, 이것도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A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A에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A 값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원래 A는 지금 얼마였습니까? 원래 A는 이제 2였습니다. A는 2였는데 여기서 A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A에 대입한다. 그래서 4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가 됐죠. 그리고 B도 자,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B 플러스는 2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은 이것을 이제 줄여서 쓴 겁니다. 이거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A가 두 번 반복이 되죠. 그럴 때 이 A를 지운 겁니다. 그리고 는 플러스는 이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는 그냥 부호를 나타내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를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를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덧셈에 대한 복합 대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비슷한 결과들을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데요. 곱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는 2가 아니라 A는 A 곱하기 2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B 슬래시 는이 아니고 B는 B 나누기 2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줄여서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것은 C에서도 똑같아요. 자, 거듭 제곱도 역시 복합 대입 연산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곱하기는 2다. 이 말은 A는 A 거듭 제곱 2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를 2로 거듭 제곱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현재 A가 8이니까 결국 A를 거듭 제곱을 하면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판별하는 건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A는 A를 에다 2를 대입하고 B에다 3을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A가 1보다 큽니까? 이게 비교 연산자죠. 그리고 B는 5보다 작습니까? 이것이 true고 이것이 true고 둘 다 true일 때 and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A가 2보다 크고 B는 4보다 작습니까? 역시 true입니다. 여기서 A는 2보다 크지 않죠. 이건 true가 아니지만 이건 true입니다. 근데 오화문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오르면 true가 됩니다. 자, 그리고 true라는 값은 사실은 이제 값 자체를 또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1이 됩니다. 그리고 false는 0이죠. 그래서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가 되고 false 0에다 1을 더하니까 1이 됐습니다. 그리고 true를 이제 10제곱을 했는데요. true는 1이니까 역시 1이 되겠습니다.